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상상력 대장과 챗GPT 업무혁신 바이블 유데미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선물을 마지막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영상 보시고 오늘의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대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업무 혁신 바이블 200%라고 해가지고요. 챗GPT 활용법 및 개발, 코딩 관련돼 있는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유메디 비영코님입니다. 저랑 그 온라인에서 미팅을 했었는데요. 몇 가지 제가 AI 공부를 하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AI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막상 업무에 적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강의 요청이 올 때 각자의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나 아니면 적용 사례들을 꼭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막상 AI로 뭐 개발 같은 경우 있죠. 코딩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고민을 이번 강의로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걸 제가 실제로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이제 챗GPT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써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챗GPT 써보니까 아직은 멀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 같았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코딩도 익숙하지 않고 개발도 익숙하지 않은데 AI까지 써야 한다니까 더 복잡하게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개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막막했던 코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이해가 안 됐던 개념들도 챗GPT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챗GPT 업무 혁신 바이블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보면요. 비영코님하고 제가 궁금한 점들이랑 뭐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평가도 굉장히 좋네요. 아주 어, 배려심이 많으시고 저희 그 질문들도 친절하게 잘 받아주십니다. 또한 보시면은 제목이 시민 개발자의 시대라고 되어 있죠? 수강생 6,000명이 있고 500건의 생성형 AI 업무 혁신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것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비개발자가 할 수 있는 영역들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려주시고요. 또한 엑셀, 그다음에 엑셀에서 VBA, 그다음에 구글 앱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파이썬까지 자동화 부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부님은 이미 대기업 관공서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목차들을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챗 GPT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프롬프트에 대한 한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물론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 정확하게 질문을 적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도 지금 강의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관심 있었던 부분이 두 번째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들과 500건의 생성형 AI 결과물들 사례들이 너무 주옥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영코님의 사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코드, 로우코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코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비전문가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의 개념과 확장성이라는 부분,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 쓰는지들 한번 볼까요? 노코드 부분에서는 요런 것들 사실은 직접 강의를 하거나 어떤 기업하고의 소통 없이 나올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세요. 비영코님이시네요. 자, 그래서 실제 강의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면 평가 시스템. 그래서 팀원들 20명을 평가할 때 어떤 그 감정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팀원들의 평가서들, 기록했던 활동들을 알아서 평가서로 만들게 되는 것들도 자동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AI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협력사에서 보낼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매뉴얼화 시킬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교육 커리큘럼 짜는 거, 그다음에 문서 검토하는 거, 그다음에 수시 면접에 대한 어떤 문제 응답 자동 제작 등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업에서의 접근법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난이도가 있는 파트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비용코님을 보면요. 이렇게 비전공자 출신이라는 게 포인트겠죠. 저도 지금은 개발자가 아니라 저는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코드를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갈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코딩을 빠르게 익혀오신 분이고 특히 요새 유행하는 이런 그 코딩을 자연어로 해결하는 바이브 코딩 의 어떤 한 가닥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개발자가 어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아, 이걸 하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자, 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미 출강하셨던 작업물이나 기업들의 사례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작품이었다는 거,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고 전달력도 좋으셔서 실제 모르는 것을 문의드렸을 때도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비영코님한테도 그 유대미를 통해서 실제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안 풀릴 때도 비영코님에게 문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AI가 해결할 수 있는 게 80에서 85%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5%를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겠죠. 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시도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었을 때 이렇게 실질적인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덕분에 IT 비전공자 분이시라든지 일반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등에게도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셔도 나오고 유데미에서 진행하시는 강의 제가 마지막에 할인 코드까지 드릴 테니까요. 초심자 분들, 내가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자, 아래는 사례입니다.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죠. 요거는 비영코님이 그 사례로 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문서들이 나눠져 있고 이름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콜앱으로 돌리신 거거든요. 콜앱으로 해서 파이썬을 돌렸었을 때 바로 문서들이 알아서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폴더로 해서 이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커서 이용해서 AI를 만드는 것만 해봤거든요. 이쪽에 커서 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커서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몰랐었는데요. 비영코님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이 구글 콜앱, 저도 구글 콜앱은 간단하게 써봤지만 콜앱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로컬 내 컴퓨터에서 구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의 컴퓨터에서 구동하는 방법, 다음으로 이 커서 AI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돌리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부 다 접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따라서 알아서 정렬되는 코드를 시연해 주셨던 거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류값에 따라서 PDF, 워드, PPT까지 알아서 정렬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만으로 99% 오류 없는 코드를 만드는 법, 요거 되게 저한테 마음에 들었던 챕터라서 저도 요거는 쭉 다
수강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실습 파트를 보면요. 웹 크롤링과 자동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크롤링의 개념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뭐 긁어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데요. 자동화나 크롤링은 비전공자에게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제가 AI에게도 좀 그 네이버 기사 좀 크롤링 해줘 이렇게 몇 번 요구를 해봤는데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이미 AI로 많이 시도해봤지만 기초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하면요 여러 번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의에선 정말 놀랍게도 챗GPT와 아주 간단한 파이썬 지식만으로 실습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레니움이라고 되어 있죠. 저 셀레니움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 건 알았는데요. 그 어떤 개념인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업무의 활용 예시들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셀러들 컨택 포인트 확보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그걸 엑셀로 정리해주는 과정이 강의에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충분히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 쇼핑몰, 그 다음에 공개된 판매자 컨택 포인트 확인하고 컨택 포인트 확인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엑셀 시트에 컨택 포인트 주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 보여주시고요. 어떤 업무에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실무를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되게 친절하시죠. 자, 그 다음으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시간들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내가 이 업무를 했었을 때 어떤 업무를 자동화했었을 때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좋았던 점은요. 강의의 전체 흐름인데요. 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내용들이 심화가 되면서 어느 단계에서든 이해 가능한 설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페이지 2에서는 생성 코딩 실습 이제 11번에서 챗GPT가 실제로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 기초 내용들도 다루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것 아예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기초가 없는 분들도 진입 장벽 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처음 써보는 실습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이 화면을 열어가지고 주피터를 열어본 겁니다. 요거 지금 제 컴퓨터예요. 컴퓨UI도 제가 포터블로 깔아서 했었던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비영코님의 강의에 따라서 제가 주피터를 활성화시켜 봤고요. 그다음에 주피터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cosis.kr 통계 사이트로 들어와서요. 그 다음은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로봇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크롤링 허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면 여기에 보시면 자, 유저 에이전트. 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allow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허용이 안 된다면 disallow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저 이런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크롤링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건 https 한 다음에 사이트 주소 적고 robots.txt라고 적으면 된다라고 하네요. 요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모두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막는 사이트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작업 쳤다가 또 강퇴당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디 정지돼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허용할 때 표시 잘 보시고 허용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당연히 시도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을 때 크롤링을 하시게 되면 계정이 차단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들어가가지고 비용코님이 알려주신 대로 코시스에서 개발자 도구 F12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가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F12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다 봤거든요. 요게 HTML 형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에서 이쪽 보도 자료라고 써진 부분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보도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바꿨었을 때 이 용어도 바꿔지는 걸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서 보여지는 면에서 글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개발 언어 사이에서 입력값을 찾아가지고 바꾸는 개발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2 버튼 눌러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찾았던 걸 상상력이라고 바꿨더니 어때요? 바로 바꿔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짜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니까요. 개발의 1부터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바꿨던 모습입니다. 상상력으로 바꿔서 나머지 건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바꿔주면 바로 바꾸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코드를 직접 다뤄본다는 건 신선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개발에서의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저는 전부 다 AI로만 처리를 했었는데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오류가 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연습하는 사이트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실습을 직접 차근차근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비영코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이트입니다. 크롤링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들을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 봐서 똑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를 F12 버튼으로 열게 되면요. 어때요? 자, 이 화면이 나오게 된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건 좀 복잡했는데 어때요? 지금처럼 나오는 화면에서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HTML,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바디, div까지, 그 다음에 라벨까지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가 써진 부분을 바꾸면 이 부분을 뭐 이용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요렇게 요걸 눌렀었을 때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요거 근데 버튼이 저랑 모양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위치에 있는 걸로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가 어떤 부분이 표시되고 있는지들이 오른쪽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HTML 아래 헤드가 있고 그 아래 바디가 있고 그 아래 div 이런 식으로 구조화, 체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태그네임이라고 부르고요. div 띄고 클래스 이렇게 돼 있을 때 클래스라는 부분을 attribute 뭔가 할당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개발적인 지식들도 하나씩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코드를 한 번에 파이썬 덩어리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이런 셀레니움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전 전에 AI한테 뭐 PC 자동화에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은 뭐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자꾸 설치하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파이썬 코드 묶음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 교육 내용들도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강의만으로 전부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데 헤매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끝까지 수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시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어요. 인간이 자동화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 열기, 원하는 주소 접속, 원하는 위치 찾기,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 넣기,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거를 의미하겠죠. 원하는 위치 클릭하고 데이터 가져와서 연속 동작하는 거, 직접 코드를 쓰려 하지 말고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는 형태를 연습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지고 온다라는 거 뭐 셀레니움으로도 가져올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만 하게 되면요. 이걸 자동화하는 건 오히려 간단하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질문했었을 때보다 AI는 나눠서 정확하게 명령했을 때 더 답변이 잘 나온다는 건 AI를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를 그냥 내가 사이트 입력하는데 자동화해줘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자, 나는 인터넷을 열고 원하는 주소를 접속하고 원하는 위치를 찾을 거야.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안내해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습 파트에서 보시면요. 비영코님 사이트에서 URL 전부 가져오는 거 제가 실습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게시판, 게시 현황 해가지고 이런 링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F12 버튼을 눌러서 요소를 간단하게 찾아봤고요. 이렇게 사이트에 기사들이 있는 URL을 전부 뽑아오는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비욘코님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비욘코 crawling.netlify.app 이렇게 해가지고 아티클 사이트 아티클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들 URL을 모두 찾아서 엑셀로 저장해주는 셀레늄 코드를 만들어줘. 되게 구체적이죠. 이렇게 셀레늄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는 셀레늄을 사용해서 URL을 찾아주는 그 다음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를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피터에서 실행하고 싶다고 더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주피터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New로 들어간 다음에 파이썬으로 열게 됩니다. 파이썬으로 열게 되면요. 주피터에서 이렇게 파이썬 칸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바로 챗GPT에서 알려준 값을 입력하게 되면요. 쭉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인스톨 셀레니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도 설치하고 오픈 pyx1도 설치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웹 드라이버 매니저까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알려준 대로 설치를 하고 밑에 나왔던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기사 URL 엑셀 저장 완료라고 뜨죠. 아티클 URLs 셀레니움으로 크롤링한 거 엑셀 파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사 URL 엑셀 저장 완료라고 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피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요. 폴더에서 아래쪽에 셀레늄 크롤러 이렇게 해서 IPYMB라고 뜹니다. 노트북이고요. 요거 PY가 파이썬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셀레늄 파일이 완성이 되고요. 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엑셀 파일로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욘코님의 사이트들에 대한 주소들이 전부 다 추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들이 잘 정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예시들이 있으니까요. 요 강의들을 보시면서 쭉 따라해 보시면은 분명히 개발 쪽으로 또는 AI 활용 쪽으로 발전하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강의가 필요한 분들은요.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싶다. 또는 코딩 비전공자지만 자동화를 꿈꾸고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챗GPT를 단순한 대화 도구 그 이상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습 중심이라서 배운 걸 바로 써먹고 싶은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왜 지금 챗GPT로 개발과 코딩을 도전해봐야 할까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그냥 똑똑한 검색창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강의를 보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챗GPT를 단순한 검색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딩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파트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특히 강의 초반에 나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도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챗GPT에서 어떻게 물어봐야 원하는 코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단순히 코드 짜줘라고 하면 잘 안 나온다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코딩 입문자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데미 측에서 4월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고 있으시거든요. 코딩이나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니까 바로 할인 쿠폰 등록하셔가지고 할인 받으시고 수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데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구매도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쿠폰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쿠폰 적용 버튼을 눌러서 캡틴 그다음에 아래로 대시하고 AI라고 치면요. 사용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으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33% 할인된 가격으로 66,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2025년 4월 25일 7시 전까지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을 해서 강의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됐죠? 쿠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울 내용들이나 비욘코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색해 보시고 충분히 검증된 분이시니까 강의 듣고 발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 제대로 노코드, 그 다음에 플로우 코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꼭 수강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빠른 좋은 AI 정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